장국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국죽은요, 우리 쌀알을 불린 쌀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불려진 상태에서 이 자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잘 불려졌나 확인을 하시고요. 이제 이 쌀 자체를 반 컵 정도만 제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충분히 불려서 흡수되어져 있는 쌀을 반 컵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이것은 옹배기에다가 갈으셔야지 되는데, 이 갈아서 준비한다 그러면 되게 쌀알을 너무 많이 갈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 쌀알을 갈아주실 때 우리는 쌀아기를 만든다 그렇게 하면요, 되게 쌀이 한 톨이 반 톨 정도 되도록 그렇게 등분해 주는 것을 쌀아기를 만든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세차게 저어버리면은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볍게 쌀아기가 될 수 있도록 한 번씩 이렇게 가볍게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갈아서 준비가 됐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장국죽에 들어가야 할 여러 가지 고기를 준비해야 되겠는데요. 이 장국죽에 들어가야 되는 고기는요, 아주 곱게 채를 써셔야겠어요. 그래서 채를 썬 다음에 다시 다지도록 하는데, 죽 속에서 어떤 고기 형태가 너무 크게 두드러지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을 곱게 썰어서 그 다음에 이것을 다지는 형태로 다시 한번 반대로 놓고 아주 곱게 다져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죽에 들어가는 재료는 여러분의 교재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양을 쓰지 않아야겠어요. 이 죽은 너무 느끼하면 맛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다져서 준비하시도록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고기를 다지셨으면은 그 다음에는 표고를 채를 써셔야 해요. 이 표고를 채를 써시는 것은 표고 자체를 아마도 우리가 시험에서는 잘 불려지지 않았을 때도 그런 상태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불려서 준비하시고, 표고가 채를 곱게 써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표고의 크기가 아주 작아서 길이는 되게 기장을 유지하면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행여라도 너무 큰 것이 나왔을 때는 대개 한 3, 4cm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좀 잘라서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고를 썰어서 준비하고 고기를 썰어 다져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념장을 만들어 보아야겠는데요. 양념장을 만드실 때는 간장을 준비하셔야 하니까 간장을 여기에 지금 필요량을 아주 조금을 쓰셔야겠어요. 항상 요리를 하시면서 계량을 하시되 이 양을 보시면서 지금 간장과 버섯의 양을 보시면서 간장을 조금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마늘을 다져서 좀 넣어주시고요. 파도 좀 다져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서 부재료인 이러한 양념도 너무 많이 쓰시면은 죽이 텁텁하게 되니까 조심해 주시도록 하세요. 후추도 조금 넣어주시고요. 또 기름도 조금 넣어서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념장을 준비가 됐으면은 여기에 이제 표고와 고기를 각자 양념을 하시면 될 테니까 이런 것을 하시면서 따로따로 양념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한쪽에다가 각자를 양념하시면은 어쩌면은 혼합이 되지 않으면서 간결하게 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혀서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고기도 잘 묻혀서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두 가지의 재료가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것을 볶아주는 작업에 들어가야겠어요. 볶아주는 것은요, 우선 기름을 칠하되 참기름을 남비에다가 넣으시고 하셔야 하니까 참기름을 약간 두르도록 하지요. 이때 여기에 지금 참기름을 약간만 이렇게 둘러보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기가 눌어붙지 않을 정도로 참기름을 넣어서 하시도록 하시고, 가장 죽을 끓이는데 좋은 방법은 이렇게 그 범랑이라든지 이 자체가 코팅이 되어진 상태가 좋습니다. 되게 철 이온에 의해서 철남비에 죽을 끓이면 죽이 전부 다 사가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용기를 잘 사용하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여기에 참기름을 이렇게 넣어서 준비가 됐으면은 불을 켜시고 그리고 여기에 고기를 볶아주도록 하세요. 되게 이것을 볶아주시면서
오래 볶지 않아도 되니까 가볍게 이렇게 고기를 넣어서 볶아주시면서 그리고 다시 표고를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고와 고기가 잘 볶아서 준비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됐어요. 이렇게 볶다가 여기에 다시 쌀을 갈아서 준비했던 것을 넣으시도록 하는데 가능하면 여러분이 어떤 수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죽을 끓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무 주걱을 이용한다고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옹배기에 쌀을 갈았던 것을 넣어서 그리고 이것을 죽을 끓여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물과 쌀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물과 쌀의 비율을 지키지 않고 죽을 바로 끓이게 되면은 이 죽 자체가 밥이 되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을 끓여줄 때는 항상 쌀에 대개 6배, 5, 6배 정도 부으시면 되는데 요즘 쌀을 넣어 보아서 6배를 부어주시면 가장 알맞다고 보여집니다. 햅쌀과 묵은 쌀의 흡수량이 다소 다르기 때문에 6배를 저는 오늘 부어서 죽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쌀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저어서 볶아주도록 해보세요. 볶아졌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물을 붓도록 하셔야 되는데요. 물을 부어주실 때는 제가 지금 반 컵의 쌀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물의 양을 정해야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반 컵의 양을 쌀을 사용을 하셨다면은 거기에 물의 양은 3컵 정도를 부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한 컵을 제가 지금 부었어요. 그리고 다시 2컵을 부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3컵을 부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3컵의 물을 부어서 이것을 죽을 끓여 주시도록 하는데 죽은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온도를 잘 지켜주셔야겠어요. 죽을 끓이다 보면은요, 의외로 이 죽 자체를 센 불에서 빨리 끓이면은요, 죽이 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물의 함량을 잘 맞췄다 할지라도 여기서 죽 자체가 밥이 되지 않도록 중불에서 끓이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선 여기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죽을 끓여야 할 때는 처음에는 센 불에서 이렇게 해서 끓여주시도록 하시고 잠시 후에 이 물이 끓었을 때 중불로 옮겨서 서서히 끓여주시도록 하세요. 여기는 지금 여러 가지 재료를 넣었기 때문에 끓을 적에 가끔 한 번씩만 이렇게 주걱으로 저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불필요한 작업을 자꾸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도록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지요. 불이 너무 센 불에서 끓여지면은 밥이 이제 그 밥알이 빨리 돼버리면서 수분에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마치 양을 잘 지켜서 죽을 끓였는데도 밥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대개 우리 요리 서적 중에서 아주 대단히 오래된 요리 서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이 죽을 끓이는 것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콩깍지를 가지고 죽을 끓였다 이렇게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콩깍지를 끓이느냐 하면 콩깍지는 화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조상들께서는 콩깍지를 이용해서 서서히 이것을 죽을 끓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국죽을 끓였습니다. 이 장국죽을 다 끓이신 다음에 여기 이제 색깔과 간을 보시는데 고기에서 양념하시면서 간장을 많이 쓰셨으면은 이때 간장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고기에서 다 된 상태에서 간이 좀 싱겁다라고 느껴지면 간장을 약간 넣어서 이 빛깔 정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죽은 어디까지나 너무 짜게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간장을 여기다가 곁들이셔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되었으면은요, 이것을 이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담으실 때요, 그릇에다가 이제 담아 보시도록 하는데, 죽이 아주 매우 잘 퍼져서 잘 됐어요. 그런데 이 죽 상태가 수분이 맞지 않으면은 죽이 마치 밥처럼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시험장에 가셔서 잘 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준비를 하시고 어쩌면 담아놓고 그냥 보면은 표고가 한 군데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조리를 하셔서 그 다음에는 이쁘게 담으려고 노력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내셔야지 되겠습니다.